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바빴기도 했고, 갑자기 이제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2023년 계리사 2차 시험 계리 모형론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험 문제를 보면,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2022년 12월 30일 기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버킷 셔먼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으로 사고년도 2022년의 최종 손해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버킷 셔먼의 어떤 그 리저빙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물론 제가 이제 그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긴 했지만, 이 부분이 거기에 소개된 그 여러 모델들 중에, 기법 중에, 마지막이면서 가장 복잡한 그런 그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그 하나의 별도 독립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그 과거 경험 데이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새롭고, 그 사실 이게 그 제가 번역해설한 그 reserving이라고 하는 손해보험의 reserving, 그러니까 estimating unpaid claims estimate이라고 하는 그 책의 마지막에 있는 모델인데다가, 이게 원책이 그 미국 손해보험 계사 시험 그 파트 5에서 이제 리저빙이라고 하는 책을 2009년 10년도에 처음 나와서 지금 이제 10여 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2011년도 캐나다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도 실무에서 이 기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만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반응이 좋으면 요 문제 나오는 그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 이외에도 그 이제 지급액, 과거 경험 지급액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얼마나 그 과거 데이터를 어떤 그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사정 그리고 외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 과연 액처리가 과거 경험 데이터를 조정하는지, 어드저스트 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놀라운 거고, 실무에서 아마 이 기법을 실제적으로 쓰는 회사는 한국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버키 셔먼의 이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뭐, 이 문제를 내신 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번역 해설한 책을 보고 하셨다면 또 한번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손해보험 쪽에 주로 쓰는 그런 기법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에서도 리저빙 기법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쉽고 가장 그 대중적인 방법을 쓰지만, 이 부분은 이 시험에도 이제 나왔고, 한 번 나왔으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기법 이외에 다른 기법들이 과연 시험에서 그 테스트를 할 만한 내용인지는 이제 더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한 가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도, 연간 추세는 10%다. 이 모델 안에서는 이제 요 10%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결정하기 위해서 실제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선형회귀 모델을 돌립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거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에는 실무적으로도 뭐 하여튼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실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요걸 이제 간단하게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계수들의 산술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액 진전 기법, Loss Development Method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산술 평균으로 한다. 48개월 이후에는 손해액 진전 없다. 그때까지 이제 다 진전한다는 얘기죠. 이제 주어진 걸 보면 처음에 그 편은 누적 지급 보험금 해가지고 이제 48개월까지 이제 최종 손해액으로 귀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 종결되지 않은 청구 건수. 요거를 보통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라고 하는데,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와 같이 실제 리저빙에서 별도의 어떤 프리퀀시 세버리티 모델에서 쓰고 있는 그런 청구 건수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여러 회사들의 어떤 리저빙 실무를 봤지만 이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 그다음에 오픈 클레임 카운트, 이제 종결 건수하고 요걸 이제 이렇게 길게 쓰셨는데 미종결 건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건수를 실제 AY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만드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급 종결되지 않은 미종결 건수하고 종결 건수를 이렇게 AY, DY 트라이앵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필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생성하는 로직이 이제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보지 않은 거라 문제 나온 거에 이제 놀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종교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예컨대 이제 여기 2021년 그 12개월 1년 경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청구 건수를 가지고 카운팅을 했다라고 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1년 동안에 이제 12월 31일 되기 전에 먼저 보고된 건들이 많이 지급 종결이 되겠죠. 근데 12월 31일 시점까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미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 경과한 2022년 말에는 이제 400건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지금 누적이 아닙니다. 말 시점에서의 스냅샷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가 보고됐든지 간에 2021년 발생한 사고건들이 그 2021년 말에 320건이 아직 지급 종결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2년 경과 후에 400건이 지급 종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4개년에 대한 그 미종료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2019년 그 프리의 어떤 간편성을 위해서 2019년 4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거가 4년 후에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2022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결산하는 시점 2022년 말에 2019년 사고 건수가 70건이 아직도 남아 있다. 사실 여기 문제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48개월 이후에 손해액 진전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2019년도 사고 발생한 게 48개월, 4년 경과 후에도 70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나한테 보고된 클레임 건들이 현재 지급 종결되지 않은 건이 70건이나 있다는 얘기니까 요 부분이 4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우리가 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 지급 금액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누적 지급 손해 트라이앵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 사고 건들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누적입니다. 쭉 이제 각 연도별로 지급된 금액을 누적했는데 사실 여기서 종결이 그 진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진전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요 건으로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이제 거기서 끊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요 이제 지급 종결되지 않은 청구권이라 함은 각 연도 말로 아직도 요 보고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개별 추산액을 또 그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AY, DY로.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테이블을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 사고 건들에 대해서 4년 경과 후에 여기 이제 단위가 물론 다르겠지만 7천 남아 있다. 그럼 요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70건이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 100시계. 그게 뭐 단위가 만약에 뭐 이게 천 단위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10만 원씩에 평균적으로 나눠 봤을 때 그 금액이 아직도 그 지급 종결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요 정도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실무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일단 48개월까지 진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게 그 버키 셔먼의 여러 가지 조정 기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많다라고 하는 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그 아직 안 해본 여러 가지 그 어떤 선진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렸을 텐데 저는 요거를 이제 원래 버키 셔먼의 오리지널 논문에 그 개별 추산액 조정 방법, 조정 기법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 논문의 어떤 처음에 나온 건데 그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사실 1976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거의 4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두 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버키 셔먼이로만 되어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본주도 퍼거슨도 두 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두 분이고 이 두 분은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미국에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관심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컨설팅 회사를 하던 분들이고 요 이런 기법들을 개발한 이유가 여기 이제 데이터를 제가 바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개별 추산액 조정 방법 medical malpract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에 있어서 어떤 그 의료 과실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일반 보험에서 professional liability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내부에서 아는 용어로는 이제 errors and omissions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락해서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테일이 길고 그러니까 지급 종결할 때 오래 걸린다는 그런 얘기고 이 회사가 만약에 아주 큰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리저빙을 하는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변동이 심해서 물론 이제 그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 담보의 성격이나 이 아니면은 어떤 그 이 회사의 규모 이런 거 이외에도 요거 자체가 요 그 담보 메디컬 malpractice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배상 책임이잖아요. liability.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금액도 크고 굉장히 오래 가야 그 그러니까 완결이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끼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 내부의 어떤 그 언더라이팅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레귤레이션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요 지급 금액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의 어떤 그 발생 손해 이 트라이앵글하고 이제 누적 지급액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최종 손해액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IBNR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Loss Development Method, 보통 이제 PLDM, ILDM 그러는데 그 두 가지 기법으로 내가 그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겠다. 그 총량 추산인 IBNR을 내가 추산하겠다라고 하는 작업이 쉽게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마 그 실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 메디컬 malpractice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느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한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76년도 그 논문을 낸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그 보기가 좀 힘든데 요걸 제가 이제 엑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논문하고 이제 그 책에 제가 번역 해설한 책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논문에서 처음에 이제 unadjusted reported los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논문에서 본 것처럼 unadjusted 아직 조정하지 않은 그 incurred los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Y, DY 트라이앵글에 누적 지급 손해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utstanding 그거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Loss Development Method PLDM과 ILDM을 구한 거죠. 그리고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8년의 총 그 산술 평균으로 해서 그 age to age 팩터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LDF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는 이제 ILDM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테이블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unadjusted paid los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많이 익숙한 PLDM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산술 총 8년간의 산술 평균을 이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요 테이블이 두 개를 정리한 건데 여기 이제 각 액션 이어별로 사고 일별로 각각 이제 그 발생 손해액하고 이제 누적 지급액 이렇게 통계를 내고 각각의 이제 내가 그 선택한 그 age to age 팩터에 따라서 loss development 팩터가 여기 이제 CDF는 그냥 cumulative development 팩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의 그냥 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각각 적용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컬럼이 바로 어, ILDM, PLDM의 결과입니다. 얼핏 보시기에도 차이가 크죠? 이게 이제 단위가 만약에 1000불 단위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금액이. 이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천원 단위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200 밀리언 달러니까 굉장히 크죠, 금액이. 그러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이제 조까지는 안 되고 각 사고점도별로 몇천억 단위로 되겠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냥 그 달러 단위로 보면 되겠네요. 미국 이제 상황이니까. 두 개 금액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이제 ILDM 발생 손해액으로 추정한 최종 손해액 대비 두 개 차이가 얼마나 나냐 봤더니 22.33이에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보이기 전에 벌써 요 LDF를 보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2000년도에 이게 벌써 11.145 ILDM은 PLDM은 이제 당연히 더 큰데 493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눈여겨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단순하게 뭐 산술 평균을 낸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이유에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게 뭐냐? 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이제 개별 추산액, 그거는 영어로는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4, 5년도 기준으로 해서 쭉 추적을 하게 됩니다. 요 안은 이제 아직 이제 조정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요 마지막에 여기서는 이제 1976년이죠. 마지막 연도에 요거는 이제 가장 최신의 내가 이제 조정을 한 거니까,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과연 어그레시브하게 하느냐, 컨서버티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도 내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가장 최근의 정보를 건드리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요거에 근거해서 그 이전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거, 이건 빼고요. 이렇게 과거 부분.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건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케이스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클레임이 보고되면 보상 전문가들, 클레임 어드저서들이 각 케이스별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케이스입니다. 각 클레임 케이스별로, 이게 최종 지급 종결되기까지는 얼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간계에 넣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단순하게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수준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게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회사의 기본적인 보상 정책, 그 다음에 또 그 당시마다 클레임 디파트먼트의 어떤 관리자들이 어떤 식의 보상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 금액들이 상당히 매니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은 회사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리저브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프라핏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그 보상 쪽이 사실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어포인티드 액츄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논의를 합니다. 좋은 의미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보상 쪽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제 액츄리가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케이스 아웃스탠딩의 에디쿼시, 적정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포인티드 액츄리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각 주마다 어떤 이 보상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되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돌아갔을 때도 온타리오주에 오토 리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개인들이 좀 어떤 모랄이 많아가지고 금액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요거에만 근거해서 내가 어떤 PLDM, ILDM을 비교한다고 하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여기 생각에는 저 금액들을 내가 가장 최신의 어떤 OS에 근거해서 뭔가 이제 추세, 트렌드 팩터로 해서 역으로 디트렌드 시키자. 그런 거죠.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추세율을 추정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디트렌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적인 미종결권 하나마다의 average case outstanding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를 시험에서 이제 주어진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요 트라이앵글과 요 트라이앵글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아직 조정하지 않은 average case outstanding triangle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각 1년 development, 그다음에 2000년 development, 각 요 차년별로, 왜냐면 요게 이제 쭉 각 AY가 최근으로 올라오는 어떤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리그레이션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exponential regression을 하게 되는데, 엑스턴 이어별로
이제 쭉 그 진전되면서 이 트라이앵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observation 숫자가 줄어들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쭉 디벨롭먼트 피리어드별로 내가 그 엑스포넨셜 리그레션을 돌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 추세들이 각각 나오죠. 그러면 1차 년도에는 15.6%인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게 커지죠. 굉장히 이거는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어떤 그 굿니스 핏, 이 적합도에 대한 평가로서 그 R 스퀘어 값들이 있는데 R 스퀘어 값들은 이제 리즈너블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논문 자체에서는 이 두 분이 그거를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내려가서 그 누적 지급액 트라이앵글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에버리지 페이드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누적 지급액이니까 그 사실 종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여기 뭐 제가 요 설명은 나중에 다음 편에서 드리겠지만은 비율로 해서 일단 하나의 종결권당 지급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엑스포넨셜 리그레션을 했더니 증가율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R 스퀘어 값을 봤더니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 누적 지급액 손익 트라이앵글하고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트라이앵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이션을 해봤더니 트렌드 팩터는 일단 그 아웃스탠딩에서 높은 이제 R스퀘어 값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서 이제 너무 증가하는 게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 그 15%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요것을 마지막 요 최근 1970년도 말에 각 사고년도 남아있는 케이스 아웃스탠딩 에버리지 케이스 아웃스탠딩은 놔두고 요 비율만큼 이제 딕트렌드를 시키는 거죠. 에버리지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그 10%로 주어진 게 이제 저 15%인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요 부분 자체를 여기 이제 15%를 이용을 해서 역으로 나눠주면은 계속 이제 그 전에 거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금액들이 이제 그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리스테이트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제가 그거를 이제 조정이라는 말로 썼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마치 온레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온레벨은 이제 보험료에 관련된 거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이나 아니면은 그 페이드 로스 지급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AY, DY 트라이앵글 상에서 과거 경험 데이터를 그 현재 기준 그리고 제가 이제 저지멘탈하게 어떤 리그레션을 통해서 디트렌드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리스테이트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10%로 해가지고 그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전체 금액이 있고 오픈 클레임 카운트가 있으면 그걸 나눠줘 가지고 그한 오픈 클레임 미결 건수에 그 에버리지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10%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트라이앵글 값들을 디트렌드 시키는 거죠. 그 팩터 1 플러스 팩터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뒤로 쭉 연이어서 가면은 이제 요 금액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이거는 이제 한 미종결권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종결권을 곱해주면은 비로소 이제 adjusted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누적 지급액 손해액 트라이앵글하고 더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개별 추산의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조정한 그런 그 incurred loss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논문이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요 셀렉션도 상당히 다르게 하겠지만 단순 평균 총 8년까지 해버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정리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 어드저스트 하기 전에 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그 차이가 컸었는데 보니까는 두 개, PLDM, ILDM보다도 숫자가 작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2022년도에 뭐 최종 손해액을 구하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요게 이제 1976년이 2022년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게 되고 뭐 시간에 쫓겨서 이제 요거만 계산하게 되지만 쭉 이제 그 여기에서 예시에서는 요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잘된 선택인가라는 거는 이걸 보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 차이도 이렇게 큰데 오히려 작은 PLDM보다도 이제 금액이 작죠.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버키 셔먼의 그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케이스 아웃스탠딩 그 개별 추산액을 그 과거 경험치를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 그런 경우는 누적 지급액은 변하지 않고 그죠? 이제 ILDM 인콜드 로스의 그 숫자를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우리가 다시 리스테이트 했으니까 그거하고 그냥 손대지 않은 누적 지급 손해액을 더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그 발생 손해액을 해서 내가 추정을 했더니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이 누적 지급 손해액 트라이앵글만 가지고 추정한 전체 최종 손해액보다 오히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게 결과다라지 않고 이제 나머지 다른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 문제에 국한해서 제가 그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요 이제 그 오픈 클레임 카운트가 있고 개별 추산액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나눠주면은 그 에버리지 개별 추산액이 나오고 여기에 주어진 10%로 해서 나머지 이제 그 요 개별 추산액 여기 위에 거 3개 여기는 2개 여기 1개 요거를 10%로 해가지고 다시 그 금액을 조정을 한 다음에 요 케이스 아웃스탠딩 개별 추산액 금액하고 요 금액을 더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하는데 산술 평균이니까 그죠? 전체 뭐 에이지 투 에이지 팩터가 요거 3개, 2개 이렇게 나오니까 3개, 2개, 1개니까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전자계산기로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거를 이제 전체 산술 평균을 내서 LDF를 구한 다음에 그죠? 요 금액 718, 74하고 요 금액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LDF 12차올 거를 곱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2022년도 최종 손해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 자체는 일단 뭐 이렇게 알면은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풀겠지만 이거 자체가 처음 소개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떤 그 버키 셔먼을 처음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일단 책을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거고 이후에 이제 당연히 그 예측하시기에 그럼 누적 지급 손해액은 조정하지 않는가? 당연히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조정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보다는 이제 더 복잡하고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지는 의문이겠지만은 여러 가지 가정들을 주어지고 나서 이제 그 계산만 좀 간단히 하게 이렇게 취약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어, 계리사 시험 2차 계리 모형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원래 이제 그 버키 셔먼 논문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논문에서 소개하는 다른 여러 가지 조정 기법들도 제가 좀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후속적으로 동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